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자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수학 강사로서 이제 찍는 수학 영상이 아니라 영어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영어 강사로서 뭐 전문적인 학습 방법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 약간 저의 개인사와 엮어서 저의 경험적인 내용을 그냥 가볍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어요.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약간 저랑 오랜 시간 동안 정을 쌓아온 친구인데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수다를 떠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찍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편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능을 2번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능 본 거는 이제 현역 때 봤었고, 그때부터 한참 지나가지고 또 한 번 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재수 없이 현역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가서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기업 다니다가 약간 현타? 이런 걸 느끼고 다른 직업의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서울교대를 갈 수밖에 없었고요. 3개월 정도 수능 공부를 해서 서울교대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교대 가기 위해서 이제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혼자서 독학으로 이제 수능 공부를 했었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도서관 갔다가 밤까지 이제 공부하고 오고, 이거를 3개월 동안 정말 철저하게 했었는데 사람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터디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어떤 스터디였냐면 주말에 이제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노량진 가서 다 같이 시간 재고 이제 전체 과목을 모의고사를 보는 그런 스터디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7월 말이었나 8월 초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노량진 가가지고 이제 정말 한번 쳐보자, 어떻게 성적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했는데 영어에서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됐죠. 60 몇 점이었나? 한 70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진짜 최악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이렇게나 많이 까먹었구나,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 대한 감이 1도 없구나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을 영어에 투입을 했어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영어를 어릴 때부터 막 사교육을 막 받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파벳부터 배우는 그런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법 공부 위주의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회화 이런 건 지금도 잘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독해를 하는 영어 공부, 이제 그런 것들이 길들여져 있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2번째 수능을 준비했을 때도 정말 철저하게 수능이라는 시험 체제가 요구하는 독해력, 그리고 답을 골라내는 능력,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고, 이제 수능 때는 이제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틀려서 95점으로 1등급이 됐어요. 당시에는 절대평가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영어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 공부 시간을 주진 않았고 영어에 정말 많이 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과학이랑.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3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서 그렇게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썰을 풀면 여러분들 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게 돼서 가볍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릴 때부터 막 사교육에 노출 많이 돼가지고 막 듣고 말하는 게 더 편하고 이런 친구들이라면 약간 저랑은 방식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하루에 10개 지문 이상을 풀었어요. 그리고 일단 단순하게 10개 풀고 답 풀고 맞았는지 확인하고 막 이런 과정으로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일단 저는 독해를 할 때 한 문장 자체에 되게 크게 의미를 둬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그러니까 크게는 한 단락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 안에서 한 문장이 길든 짧든 거기서 제가 해석이 안 되면 일단은 넘어가지 않고 일단 좀 계속 거기에 해석하려는 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물론 시험장에서는 시간 압박이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한 문장이 잘 해석이 안 돼도 넘어가긴 해야 되겠죠. 근데 평소에 공부할 때는 한 문장 해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서 한 문장 해석하고, 이거를 시간이 들더라도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어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라면 단어를 외우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구조라든지 되게 낯설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 왜 해석이 안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계속 그거를 익숙하게 노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읽거나 그 문장을 계속 그 하루 종일 생각하거나, 그러면 그 구조 자체가 다음에 나왔을 때도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갔고요. 그리고 단어장을 저는 따로 쓰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만든 영상이 있는데 예전에 찍은 거, 단어장을 사가지고 단어집을 외우진 않았고, 일단 저는 N형이에요. 제가 MBTI별 학습 전략 이런 거 되게 심취해 있잖아요. 근데 N형이 어떤 맥락이라든지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됐을 때 학습이 굉장히 극대화된다고 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영어 단어를 외워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 단어가 무슨 뜻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 지문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포함된 단어를 외우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10개 지문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는 내가 외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누적해서 외우고, 그리고 어제 썼던 단어에서 단어집을 제가 따로 만드니까 이제 공부 시작할 때는 어제 했던 단어들 중에서 외워졌는지 다시 확인하고, 가리고 확인하고, 안 됐던 건 다시 표시 하나 더 해놓고 이제 오답 해독을 했던 거죠. 한번 단어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나중에는 단어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외울 단어가 몇 개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처음에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외울 단어가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단어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단어에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사실은 영어도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이 국어처럼 국어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석은 다 되는데 여기서 주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 이거는 사실 국어력이 딸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저자가 이 질문을 쓴 이유가 뭐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든지 큰 흐름에서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영어 공부 지문을 할 때도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한테는 가장 큰 장벽은 시간 제한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빨리 풀고 캐치하고 답 내고, 이런 훈련이 되게 안 돼서 저는 영어를 시간 재놓고 푸는 거를 거의 하루에 한 세트씩 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네. 그래서 결국에는 60 몇 점에서 95점까지 저는 이렇게 3개월 이내에 해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단기간에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찍어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수능 영어에서는 그 문법이 좀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이 안 되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중딩들이라면 문법 공부에 굉장히 열심히 좀 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영어를 생각했을 때는 수능 영어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누구랑 대화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어찌됐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정말 점수가 안 나오고 내가 지금 좀 하위권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방법적인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행력, 꾸준함, 그것만 지켜준다면, 그리고 또 수능 코드, 이 시험에서 잘 받기 위한 어떤 전략, 그런 것들을 잘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시험을 잘 보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학이든 영어든 어떤 것이든 시험에는 그 시험에 적합한 어떤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결국에 이 시험으로 평가하려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이제 크게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찍더라도 되게 잘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문장 한 단어에 이제 매몰돼가지고 그냥 잘 모르겠는데 이 둘 중에 헷갈리는데 찍자, 이게 아니라 약간 내가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 얘가 이 시험 문제를 왜 냈지? 약간 이 생각으로 계속 평소에 공부할 때도 그런 관점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푼다면은 수능은 사실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의제기가 크게 걸리니까. 그러면은 출제한 사람의 명예도 굉장히 크게 실추가 되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어의 수능 시험은 약간 언어적인 능력도 당연히 있지만 얼마나 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냐, 그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되게 큰 중요한 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관점들을 잘 생각해서 평소에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실까봐 서울교대는 제가 자퇴를 했어요. 이제 붙고 들어가서 교생 실습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제가 생각한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저랑의 성향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시 사교육
업계로 다시 와서 지금 이제 수학 강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영상은 하나도 찍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똑똑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 이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유튜브에서 아낌없이 정보를 마구마구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수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